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핵심적으로 다루어볼 제재는 다문화교육과 통합교육입니다. 이 다문화교육과 통합교육은 일반 학생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많은 관심과 혹은 배려, 그다음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지 그거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는 다양한 계층 혹은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즉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나 혹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 나갈 거냐, 그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합교육 과정에서의 통합교육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또 교사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생각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계속 다원화되고 모든 가치가 다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혹은 조금은 등한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또 포인트를 둘 거기 때문에 다문화교육과 통합교육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한 번쯤 보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테마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문화 교육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제가 이 학생들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동료 교사분들과 얘기할 때 딱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다문화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인종이나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를 기르는 것, 이게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대상자의 존재하는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다문화 대상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화되는 인종과 어떤 성별, 종교에 따라서 문화가 다양해지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협소한 개념을 다문화는 이제 우리 인종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실시되는 거죠. 다른 나라권이 들어오는 그런 문화, 그 다른 나라 아이들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나라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다문화 교육의 일부이고, 우리가 그 나라 문화의 아이들을 편견 없는 시각으로 내다보고 또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야를 키우는 것, 그것도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이때 다문화 가정은 좀 축소된 개념입니다. 이때 다문화 교육에서 특정 민족, 특정 인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자긍심과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겠죠. 그 아이들이 만약 언어적으로 무언가 한국어에 대해 적응하지 못했다면 언어적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뭔가 아이들이 자기는 이제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건강한 정체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주고, 이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두 번째 보시면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세계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한다. 이것도 다문화 교육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우리 문화 학생도 다문화 학생을 잘 이해하는 그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자면, 다문화 아이들이 가지는 정체감 혼란 극복이 필요하다. 정체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남을 인지시켜주고 또 어떠한 곳에 소속될 수 있다는 소속감을 길러줌으로써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네가 소속돼 있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러한 다문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장점을 성공 사례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학 온 아이가 만약 있다고 치면 일본 문화 수업과 연계되는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가 보다 더 많은 뭔가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뭔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권 보장은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교육은 흔히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혹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된다. 이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없거나 적은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연계된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즉 다수 집단 구성원도 함께 교육을 받아 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뒤에 잘려있지만 이거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문화를 누릴 능력을 갖추게 하고 다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문화 교육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실시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운영 방안, 지원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까? 첫 번째, 일과 중에 특별반을 운영하는 방안. 이것도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특별한 별도 프로그램 반을 운영해서 더 보충 수업을 해주는 그 방안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함께를 수업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수업에 들어가셨을 때 다문화 학생이 있었을 때 모든 별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일반 학생과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이고 혹은 한국 언어에 대한 그 습득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냥 방치했을 때는 학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수업을 하는 그 교과 수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도해 나갈 거냐, 혹은 같은 수업을 듣기 힘들다면 일단은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이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국어교사면 국어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방안을 따로 주고, 뭐 과제를 줘서 그 아이들 그 다문화 교육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워 나가면서 과제를 주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 우리가 마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과 중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또 하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게 우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혹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과 수업 중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업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 나갈 거냐, 이게 필요하고, 마지막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도 빨리 우리 한국 문화의 편견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문화권 학생도 다양한 문화, 다른 외부 민족, 인종 아이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융합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방안이 어떻게 쳇바퀴 맞물리듯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현실적으로 다문화 교육이 실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다른 타 계층, 타 가치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빠른 적응을 통한 학습력 신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어떤 부분에 접근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일단 2015 개정 총론에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그 지도 방안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고 이거에 대한 답안들 하나하나 우리 모범 답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할 거냐면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고 문제점은 뭐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어떤 실천 방안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총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기구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등 심신장애 학생, 기구 학생, 다문화 자녀들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신체적으로나 뭔가 조금 불편한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될 것이냐, 함께 수업할 거냐, 아니면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거 통합교육이라고 본 거죠. 이 통합교육도 그 다음 16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고 학습 자료도 학생의 개별에 알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가급적 방과 후 혹은 방과 중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도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해주고 방과 중에도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학생이 참여하고 싶지도 않은데 또 억지로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개정 총론에서 또 한 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제 어떻게 설치해라 이 부분도 명시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 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 요구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일정 수준 한국어 학습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원칙적으로 일반 학급에 배치하되 특별학급에서는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문화 사회적 차이로 인해 일반 학급 학생에서 교원들과 함께 학습하기 어려운 과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반 학급에서 아이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고 그 만날 기회가 적어지니까 이런 분단 어떤 분절된 인식 이게 더 강해지니까 일단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뭐 체육이나 미술, 음악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건데 뭐 과학이나 뭐 심화된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습할 때는 일단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해서 KSL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왜냐면 한국어를 빠르게 해석하고 습득해야지 그것들을 1차원적으로 습득해야지 그 심화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해당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 교과목 및 활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어려운 시간에 한정하여 특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특별반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문화 학생이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소양을 갖추어 나가면서도 많은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나중에 면접을 답변할 때 이 정도만 답변하셔도 솔직히 뭐 충분히 감점받거나 뭐 그럴 요소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 더 나아가 확장된 사고를 해봤다. 그걸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